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화를 받고 있어요. 진짜로요. 인생과 미래가 달려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전화예요. 이제 여러분도 이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통화인지 알겠죠? 그렇게 흥분에 쌓여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버렸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죠? 인간은 이미 우주를 탐험하고 있고 항체를 발견했고 손목시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하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최첨단의 상징인 핸드폰이 맥없이 끊겨버려요. 제일 짜증나는 점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핸드폰을 살펴보세요. 10중 8구 여러분은 예전에 그 기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못할걸요? 핸드폰이 작동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핸드폰은 송수신용 라디오라고 보면 돼요. 안에는 신호를 수신받는 라디오 수신기와 신호를 보내는 라디오 송신기가 있죠. 이제 친구와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서로 최근 근황을 묻고 알아가는 사이 손에 있는 기계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자신호로 바꾸는 데 전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안에 장착된 라디오 송신기로 이 신호를 무선 전파에 실어 가장 가까운 통신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과정이 거꾸로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친구의 핸드폰에 닿을 때까지 무선 전파를 타고 주변의 여러 통신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핸드폰이 받은 전자신호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바꾼 다음 친구에게 여러분의 제일 최근에 한 데이트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다시 성가신 그 엘리베이터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좁은 공간에 들어서면 모든 무선 대화가 단절되는지 알아보죠. 생각해보건대 이 현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 싶진 않지만 하하하하. 엘리베이터는 두꺼운 금속 시트와 각종 전자기기로 만들어진 작은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 박스는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진 빌딩 안에 수직으로 뻗은 좁은 콘크리트 터널 속을 이동하죠. 대부분의 경우 무선 주파는 거의 모든 물질을 통과할 수 있지만 두껍고 단단한 것들, 예를 들면 돌이나 금속은 뚫고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만약 산악지대에서 운전해봤다면 알겠지만 핸드폰 신호가 잡혔다가 사라지는 걸 자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원리는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만약 핸드폰과 가장 가까운 통신탑 사이에 절벽이나 산이 있다면 무선 주파를 쉽게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지금 거신 전화는 통화가 불가능하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진짜로 듣기 싫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연출됩니다. 친구의 핸드폰을 떠난 무선 주파는 여러분의 핸드폰에 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뚫을 수 없는 두꺼운 벽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무선 신호가 진입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는 금속 상자에 강철과 콘크리트 안에 만들어진 좁은 엘리베이터 통로, 빌딩을 이루는 수많은 층과 벽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과 송신기 사이에는 무선 전파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선 전파가 힘을 잃고 안에서 차단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핸드폰의 신호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어디로든 보낼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통신탑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예상은 틀렸어요. 핸드폰에 달린 송신기는 너무 약해서 신호가 엘리베이터 벽을 뚫을 만한 추진력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밖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벽이 존재하죠. 설명을 할수록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그 이론을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갈 때 갑자기 핸드폰이 먹통이 됐던 경험이 있나요?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손님들이 더 좋은 가격의 물건이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걸 막으려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미국에서는 일부러 휴대폰 신호를 막는 건 불법이에요. 게다가 핸드폰이 시원하게 작동하는 슈퍼마켓들이 훨씬 많죠. 하지만 대부분의 쇼핑몰과 대형 마켓 같은 상업 건물들은 철 자체와 알루미늄 지붕 타일로 덮여 있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벽에 둘러싸여 있어요.
엘리베이터의 예시처럼 이런 건물 구조는 핸드폰의 신호를 차단하거나 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이죠? 하지만 만약 그 건물 근처에 아주 강력한 통신탑이 있어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무선 주파를 여러분의 핸드폰까지 무사히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또 실망을 시켜드려야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핸드폰의 송신기와 배터리가 너무 약해서 이중 통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일부 상점들은 보편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라우터보다도 작은 크기의 휴대폰 안테나를 설치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콘크리트와 철근 건물을 뚫고 신호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다 설치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통계적으로 마트 안에서 더 오래 핸드폰을 들여다볼수록 더 많은 돈을 쓸 확률이 높아요. 추가적으로 말하면 최대 41%의 비용을 더 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냥 참고로 드리는 말이에요. 아무튼 엘리베이터와 마켓이 신호가 원활히 터지지 않는 곳이라는 데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콘서트나 큰 컨퍼런스, 스포츠 행사에서도 핸드폰이 잘 안 터지는 건 무슨 경우일까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경기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많은 관중들이 주변에서 응원을 하고 있고 분위기도 열광적이에요. 분명 여러분 말고 그곳에 온 다른 사람들도 부득이하게 못 온 지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점수를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약 수천 개의 신호들이 가까운 안테나에 접속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쟁해야 해요. 이로 인해 휴대전화 네트워크는 큰 과부하가 걸리게 돼요. 사람들이 전화나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을 바로 찍어서 보내는데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경우에 제일 짜증나는 건 핸드폰 화면에 표시되는 신호 작대기는 꽉 찼는데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핸드폰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기지국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연결을 못할 뿐이에요. LTE 표시가 화면에 뜨지 않았다면 왜 친구와의 통신이 끊겼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유일한 단서가 될 거예요. 다행인 점은 네트워크 통신은 계속 향상되고 있고 더 많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뒤엉키는 상황도 그만큼 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회사들이 큰 콘서트장 혹은 경기장 근처에 통신탑을 짓거나 안테나를 개선하는 거예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스몰셀이라는 것도 설치하고 있어요. 상자처럼 생긴 이 도구는 통신탑처럼 넓은 지역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이 많은 지역의 신호를 강화해서 통신탑을 돕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핸드폰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다는 걸 감내해야 해요. 핸드폰 회사들은 예전에 사람들이 쓰던 방식인 핸드폰을 높이 들어 신호를 찾는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요. 이제 알았으니 양팔을 휘젓고 오리 소리를 내세요. 잠깐만요. 두 번째는 농담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전화보다 문자를 보내는 게 성공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 만약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면 짧게 문자를 보내세요. 예전에는 이 모든 게 훨씬 간단했죠. 만약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을 누르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